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기사 2021년 전기공사기사 2021년 1회 전기기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3300에 220V의 단상 변압기 3대를 갖다가 델타 Y 결선하고 2차 측의 상관전압을 15kW의 단상 전열기를 접속하였다고 했죠. 15kW의 부하를 연결한 겁니다. 이때 결선을 델타로 변경하는 경우 이 전열기의 소비 전력은 몇 kW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는 여기서는 뭐예요? 델타 Y가 되고 여기 델타니까 Y를 뭐로 변환시킨다? 델타로 변환시킨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Y를 델타로 변환시켰을 때 일반적으로 볼게요. Y 결선에서는 자, 전압에 대한 값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뭐가 돼요? R분의 V 값으로 쓰는데 얘는 루트 3V에 뭐가 됩니까? 제곱값으로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PY 값은 R분의 루트 3V 제곱값으로 해서 3 R분의 V 제곱값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델타는? 자, 델타는 성관전압과 상전압이 똑같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R분의 V 제곱값을 쓰게 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R분의 V 제곱값을 씁니다. 그러면 이 두 값을 비교해보게 되면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델타입니다. 델타는 Y결선과 몇 배 차이입니까? 얘는 3분의 1배 차이가 됩니다. 즉 3분의 1의 Y결선에 대한 출력값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Y결선의 출력값, 즉 Y결선의 부하단에 연결된 출력값이 얼마입니까? 15kW가 되니까 얘는 3분의 1배가 된다. 즉 3분의 1 곱하기 15가 되면 얼마가 됩니까? 5kW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번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실제 기사 문제 쪽에서도 잘 그렇게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 기기에서도 다루지 잘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나온 것 같아요. 자, 히스테리시스 전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우리 기원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히스테리시스 전동기 같은 경우는 뭐가 됩니까? 강자성체의 영구자석 합금하고 비자성체의 지지물로 이루어진 매끈한 원통형, 즉 매끈한 원통형이 일단 특징이라는 거 하나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히스테리시스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된다? 항상 각도가 델타만큼 뭐한다? 앞선다가 아니라 뒤진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나올 때는 위상관계 따지는 문제가 틀린 걸로 많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자 쪽이 뭐다? 유전자 쪽에, 유도 전동기 쪽에 고정자와 구조가 같은 구조다. 그래서 이번 답은 쭉 읽어보시면 답이 몇 번이 나옵니까? 델타 값이 보다 앞선다가 아니라 뒤진다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갑니다. 자, 3번. 얘는 용어 자체를 좀 기억해 달라 이 문제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용어 자체가 모든 전기기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볼까요? 직류기에서 계좌자석을 만들기 위하여 전자석의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는 것, 즉 자속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류를, 즉 전원을 연결시켜 주는 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겁니다. 자, 얘가 뭐예요? 얘는 여자입니다. 자, 이 여자란 말은 동기기에서도 나오고 변압기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유도기에서 나오니까 여자란 말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요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뭡니까? 직류기에서는 주파수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유효분, 여자에 대한 전류값도 유효분이 되겠지만 교류에서는 이 여자들과 무효분과 유효분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얘는 비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사이클로 컨버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클로 컨버터를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력 변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력 변환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AC를 뭘로 바꿔줍니까? DC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고요. 두 번째, DC로 바꿔주는 장치. 세 번째, 그 다음에 DC를 뭘로? 다시 AC로 바꿔주는 장치. 네 번째, AC로 바꿔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여기서 알아봐야 될 내용은 뭡니까? AC에서부터 AC까지 이런 식으로 1번부터 4번까지 변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AC부터 DC를 변환시키는 과정, 얘를 뭐라 표현합니까? 얘를 정류 변환이라 표현하고요. 이 DC를 DC로 바꿔준다. 얘를 우리가 직류 변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DC를 AC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역변환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AC를 AC로 바꿔주는 건 우리가 교류 변환이라 표현합니다. 자, 이때 각각의 기기들 하나씩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정류 변환에 사용되는 기기는 뭡니까? 다이오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SCR을 사용한, 즉 다이오드 SCR을 사용한 정류기가 있고요. 자, 이 정류기는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합니까? 얘를 우리가 컨버터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직류 변환에 대한 기기, 즉 DC를 DC로 바꿔주는 거 뭡니까? DC-EC 컨버터. 근데 컨버터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얘를 뭐라고 많이 불러요? 얘를 우리가 초퍼다라고 표현하죠. 자, 역변환, 인버스, 즉 인버터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류를 변환시키는 방법 뭡니까? 얘는 사이클로 컨버터입니다. 자, 문제상에서는 뭘 문제 물어본 거예요? 사이클로 컨버터에 대한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실제 요거, 즉 교류를 변환시키는 장치는 어떤 항목을 변환시키나 보자는 거죠. 얘는 전압이나 전류, 그 다음에 주파수, 즉 특히 뭘 많이 변환시킨다? 주파수를 변환시켜서 변환되는 방법을 우리가 AC, 즉 교류 변환, 즉 사이클로 컨버터를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각각의 장치들이 전부 다 구조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읽어보면은 다른 답이 나올 겁니다. 1번 가볼까요? 1번 DC-DC 컨버터, DC-DC 벅 컨버터와는 동일한 구조. 아니죠. AC를 다루는 기기하고 DC-DC를 다루는 기기는 전혀 구조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게 되겠죠. 2번 출력 주파수가 낮은 영역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맞는 말이고요. 시멘트 공장의 분쇄기 등과 같이 대용량의 저속 교류 전동기, 즉 교류의 구동에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교류를 직접 변환하면서 전압, 주파수 등을 동시에 가변하는 전력 변환기이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컨버터가 뭐냐 물어보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4번에 대한 내용이고 어디에 응용되느냐, 즉 용도가 뭐가 됩니까? 3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죠? 이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답 몇 번입니까? 4번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1차 전압은 3300이고요. 2차 측의 무부하 전류. 자, 볼게요. 1차 전압이 3300V이고 2차 측의 무부하 전류가 얼마입니까? 0.15입니다. 이때 철선이 330W가 측정됐다고 그랬죠. 단상 변압기의 자화 전류를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지금 얘는 무부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부하 시험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무부하 시험은 몇 차 측? 2차 측을 개방시키고 시험하는 시험법으로 여기서 측정할 수 있는 값은 뭐가 있냐면 V1이라는 값, 즉 입력전압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을 측정하는데 무부하 전류값, 이때 무부하 전류를 우리가 I0, 여자 전류라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PI 값, 전력계로 측정되는 값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얘를 철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값은 무슨 값이라고 했습니까? 얘는 입력전압입니다. 자, I0 값은 우리가 여자 전류라고 표현합니다. PI 값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얘를 철손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세 가지 항목이 측정이 됩니다. 이 세 가지 항목이 측정되면서 나머지 이 측정되는 값을 가지고 팩터를 계산해봐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무부하 시험을 통한 회로를 한번 그려보시면 자, 다음과 같이 회로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2차 측은 뭐항 상태입니까? 2차 측은 자, 개방된 상태입니다. 개방된 상태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회로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회로에 흐르는 전류 여기서 I0 측정한 값은 어디로만 흐른다? 이쪽으로만 흐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양단의 전압이 지금 얼마 걸린 겁니까? V1이란 전압이 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이 PI란 전력값은 어디서 측정되는 겁니까? 여기 저항 쪽에서 측정된 값입니다. 자,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저항이라 표시하지 않고 뭐라고 쓴다? 보통 우리가 G0 또는 B0, 즉 여자 컨덕턴스 또는 여자 서셉턴스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서 실제 우리가 이 I0 값은 저항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은 유효분이 즉 철선 전류가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서셉턴스 쪽으로 들어가면은 얘가 보다 무효분인 자화 전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상에서 몰고 와라 자화 전류를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자 전류 I0를 갖다가 측정한 상태에서
자, 철손 전류, 즉 요 II 값은 어떻게 측정되냐면, 자, 여기서 측정된 값이 PI가 측정됐고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VI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II는, 자, 여기부터 써볼까요? 자, P라는 애는 뭐가 됩니까? V에다가 전류 I 값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선 전류 II는 뭐라고 씁니다? V1분의 PI라고 쓸 수 있고, 이때 V1이 얼마입니까? 3300, PI 값, 철선 값이 33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 철선 전류 값은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철선 전류 값은 네, 0.1A가 나오는 거죠. 0.1A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철선 전류 값을 계산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이 I0 값이라는 애는 I0는 유효분과 무효분의 합입니다. 그러면 얘는 페이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크기의 값을 계산하려면 I0 값은 뭐가 됩니까? 루트 I의 제곱에다가 I 파이의 제곱값을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 파이는, 자, 얘 뭐예요? 자, 얘는 자화전류가 됩니다. 자, 이 자화전류는 루트 I0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값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측정된 무부하 전류, 즉 여자 전류 값은 0.15가 될 것이고요. 철선 전류는 0.1A가 될 거니까, 자, 자화 전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얘는 0.112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5번 다 구하고자 하는 거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앞에서 우리가 몇 번 문제였습니까? 3번 문제에서 여자라는 개념 배웠는데, 여자라는 개념, 직류에서는 유효분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5번 문제상에서는 여자 전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효분과 무효분이 합해지는 피상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피상분에 대한 내용으로 계산하실 때는 크기값을 루트 씌워서 계산한다라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답 1번이 됩니다. 자, 6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번. 유도전동기의 안정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냐? 단 TM은 전동기의 토크가 된 거고요. TL은 뭐다? 부하 토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토크에 대해서 그 곡선을 한 번만 그려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이때 X축은 뭐가 됩니까? 속도 N에 대한 변화량이 되는 거고요. Y축은 토크 T에 대한 값입니다. 그러면 유도전동기에서 일반적인 곡선에서의 토크 특성 곡선은 어떻게 다 하향 곡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하 특성 곡선은 상향 곡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를 갖다 보다 토크, 즉 전동기에 대한 토크 값이고, 얘는 부하에 대한 토크 값, 즉 우리가 이걸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를 우리가 부하선 또는 부하 토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하 토크. 그리고 이 곡선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냐? 라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도운동기 토크 특성 곡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S는 1일 때, 여기는 S는 0일 때인데, 자, 최대 토크가 좋아진 상태에서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느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나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요 부하선은 어떻게 작용하고 있냐 물어보면은, 이 부하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확대가 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안정운전이 되려고 한다면 안정운전은 부하의 토크 곡선과 전동기의 토크 곡선이 어디 만나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점에서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안정운전점이 나온다. 자, 근데 여기서 안정운전점이 나오는데 잘 보시면 얘는 지금 뭐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부 다 변화량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죠. 그럼 변화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TM 쪽은 지금 곡선 자체가 아래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즉 속도가 변함에 따라서 TM 쪽은 아래로 하향되고 있고요. 반대로 TL 쪽, 즉 부하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얘는 부하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즉 속도가 증감에 따라서 부하 토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 얘는 변화량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어떻게 표시하면 됩니까? 자, 속도에 따라서, 즉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전동기의 토크 변화는
속도의 변화에 따라서 부하의 토크 변화와 어떤 관계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요? 얘는 하향이 되는 거고 얘는 상향이 되니까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변화량은 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의 토크 값이 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걸 표시한 거 몇 번입니까? 답은 1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6번 문제는 이 형태 값을 하나 좀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를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자, 7번. 삼상 권선형 유도전동기에서 기동 시 2차 측의 외부 저항을 외부에 가변저항을 넣는 이유는 뭐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살펴보기 앞서서 뭘 봐야 됩니까? 얘는 뭐가 된다? 비례추이라는 항목이다라는 거죠. 자, 이 비례추이는 어느 전동기에서만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만 나타나는 항목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줘라? 원래 2차 측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이 즉 R2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나 더해줘요? 외부의 저항을 즉 외부 저항을 추가시켜서 외부 저항을 더해줘서 이 저항에 대한 가변값을 통해서 뭐를 갖다가 기동 특성이나 속도 제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비례추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례추이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특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동 전류가 뭐가 된다? 감소된다. 일반적으로 기동 특성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동 전류가 너무 커지고 기동 토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갖다 반대로 전류 값은 작게 만들어주고 토크 값은 크게 만들어주게끔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 전류는 작게 만들어줄 것이고 뭐 한다? 기동 토크는 크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자, 여기서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유도전동기에서는 R2가 뭐하고 비례한다? 슬립과 비례하는 관계를 갖기 때문에 자, 요걸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R2의 증가에 의해서 슬립이 증가한다. 즉 이때 슬립은 뭐가 됩니까? 최대 토크를 만들어주는 슬립이 되기 때문에 슬립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 슬립의 증가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다? 속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도 할 수 있다? 속도 제어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네 번째 볼까요? 뭐는 바뀌지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최대 토크는 바뀌지가 않는다. R2 아무리 변화시켜봐도 뭐는 바뀌지가 않는다. 최대 토크는 변하지가 않는다. 요거 내용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 답 몇 번이 되는가? 몇 번이 되어야 되냐면 기동 전류는 감소할 것이고 기동 토크는 뭐한다?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7번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될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직류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유도 기전력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근데 요거 약간 꽈서 뭘로 구하라? 자속 파이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유기 기전력 직류기에서의 유기 기전력 구해봐라. 자, 얘는 얼마가 됩니까? E는 A분의 Z, B 파이의 60분의 N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항목? 요 항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전기나 전동기 만들면 반하지 않는 항목이기 때문에 요를 우리가 상수 K라고 둔다면 이때 다시 한번 써주면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K 파이 N으로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왼쪽 좌측에 나타나는 항목들은 계산을 위해서 문제를 갖다 많이 풀어볼 수 있고요. 여기 우측에 나오는 K 파이 N 관계는 어떤 거? 비례 관계를 따지실 때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푸시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여기서는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자속 파이를 구하라고 그랬다. 그럼 자속 파이는 파이만 남겨두고 다 옮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속 파이 값은 얼마가 됩니까? 얘는 P Z N분의 2 곱하기 A 곱하기 뭐가 됩니까? 예, 그 다음에 60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죠? 2 곱하기 A 곱하기 60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자, 문제상에서 지금 뭐라고 주어졌냐면 쭉 봤더니 파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중건인 경우는 A는 뭡니까? P가 될 것이고 파건인 경우는 A는
2가 됩니다. 자, 이것도 직류기 문제 풀어볼 때는 항상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대입 한번 해볼까요? 자, 극수 얼마가 나옵니까? 극수는 4극입니다. 도체수 얼마 나왔습니까? 250이 나왔고요. 회전수 얼마 나왔습니까? 1200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유기기 전력 얼마라고 그랬어요? 600이라고 그랬고요. Z 도체수가 얼마입니까? A죠. 병렬 회로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팝건이니까 항상 이만큼 나올 것이고 이때 60의 상수값을 곱해 주시면 자속 파이 값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죠. 자속 파이 값은 얼마입니까? 0.06이 된다는 겁니다. 0.06에 뭐. 자, 근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건 이때 나오는 자속 파이 값은 뭐가 된다? 한 극단 값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몇 번입니까? 8번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발전기 회전자의 유도자를 주로 사용한다. 유도자를 사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이거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전기, 즉 여기서 발전기라는 얘기는 무슨 발전기예요? 동기 발전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선 동기 발전기의 회전제 종류에 따른 분류를 해보면 첫 번째 누가 있습니까? 회전 전기자용이 있고요. 두 번째 회전 계자용, 세 번째 회전 유도자용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회전 전기자용의 경우는 뭐다? 소형이나 소용량의 경우 많이 쓰는 경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동기발전기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애 누구다? 일반적인 동기발전기는 전부 다 누굴 쓴다? 회전 계자형을 사용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뭘 물어본 거예요? 유도자를 쓰는 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때 즉 회전 유도자형은 어떤 애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회전 유도자형의 구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전기자와 계자는 어떤 구조? 고정된 구조가 되고요. 뭐만 회전한다? 유도자만 회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유도자는 회전하는 유도자 같은 경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권선이 없는 매끈한 원통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때 얘의 용도는 수백에서 수만 헤르츠의 뭐를 만든다? 고주파를 만드는 고주파 발전기로 사용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특징을 더 살펴보시면 얘는 극수가 많은 어떤 형이다? 다극형이다. 다극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유도자를 주로 사용하는 발전기 어디에 사용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시면 고주파 발전기, 주파수가 엄청나게 큰 발전기다.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10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이 10번 문제는 BJT, 즉 회로상에서의 사용되는 소자들, IC 소자들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그럼 BJT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기억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BJT, 이걸 물어볼지는 몰랐습니다. 예, 원어를 물어보는 문제죠. 뭐예요? 바이폴라 정션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트랜지스터가 돼야 됩니다. 트랜지스터. 그래서 답은 일단 뭐가 틀렸어요? 1번이 틀렸죠. 두 번째 볼까요? 베이스의 전류로 컬렉터의 전류 제어는 얘는 무슨, 이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제어 소자다? 전류 제어를 하는 소자다. 모스펫이나 IGBT 등의 전압 제어 스위치보다. 자, 여기도 하나 나왔네요. 모스펫이나 IGBT는 뭐를 제어한다 그랬습니까? 전압 제어다. 즉 베이스죠. 즉 BJT 같은 경우는 전류를 제어할 거고요. 모스펫이나 IGBT 같은 경우는 전압을 제어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큰 구동력이 필요하다 맞는 말이고요.
자, 각각의 기호는 B, E, C라고 써서 각각의 베이스, 에미터, 컬렉터라고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IC 소자는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때 3단자 소자, 4단자 소자 이렇게 나오게 되면 3단자, 2단자 뭐 이렇게 소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단자 이름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BJT 몇 번 답입니까? 자, 사이리스터가 아니라 뭐다? 트랜지스터다라는 답이 되겠죠. 11번 답, 아니 10번 답은 1번이 됩니다. 1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1번 삼성 유전동기에서 회전자가 슬립 S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전압이 E2S, 2차 주파수가 F2S라고 표현됐습니다. 이때 S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랬고요. 단 E2는 회전자가 정지하고 있을 때 유기전력이고 F는 1차 주파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자, 회전자가 회전 시에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 여러 항목들이 슬립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회전자 주파수입니다.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회전자 주파수의 경우는 회전 시와 정지 시의 값이 다르죠. 자, 일반적으로 얘는 회전자 주파수 F2라고 표현하면 얘는 F1입니다. 이때는 어떤 경우냐면 얘는 정지시입니다. 자, 앞에서 문제에서도 주어졌기 때문에 이거 한번 기억해 볼까요? F1이 뭐가 되는 겁니까? 1차 주파수입니다. 그러면 전원 주파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정지할 때는 전원 주파수가 전부 다 어디에 걸린다? 회전자에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회전을 하고 있으면 이때의 2차 주파수는 어떻게 된다? S의 F2 또는 S의 F1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어느 경우다? 회전시다 라고 보는 거죠. 자, 두 번째. 회전시 2차 전압 또는 2차 유기 기전력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때 회전시 회전하고 있을 때 2차 유기 전압은 얘가 변하니까 뭐가 됩니까? S의 E2 값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자, 회전시 2차 리액턴스 값, 즉 X2S 값은 얼마가 됩니까? S의 X2 값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회전할 때 뭐가 변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변하게 된다. 네 번째. 자, 권수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얘를 전압비라고 표현하죠. 이때 전압비는 우리가 A-라고 표현할게요. 회전 시에는 A-, 회전하지 않을 때는 A입니다. 그때는 무슨 관계다? S분의 1의 A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번 답 몇 번이 됩니까?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ESS는 즉 E의 2S는 S의 E2가 되는 거고요. F의 2S는 S의 F1 또는 이 값이 뭘로 쓸 수 있다? F의 F2라고 즉 정지하고 있을 때 2차 측 주파수가 된다라는 거죠. 답 몇 번입니까? 11번 답 2번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전류계를 교체하기 위해서 뭘 쓴다고 했습니까? 변류계의 2차 측을 단락시키라고 했는데, 자, 우선 이거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변류기와 변성기, 즉 계기용 변압기를 뭐라 표현하면 이걸 갖다가 계기용 변성기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때 계기용 변성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PT가 있고 또 하나는 CT가 있습니다. 자, 그럼 PT는 어떤 애가 계기용 변성기인지.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고전압을 뭘로 변성시킨다? 저전압으로 변성시키면서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2차 측. 전격 전압은 항상 얼마가 나온다? 얘는 110V가 나온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PT는 얘는 반드시
수리나 점검 같은 걸 할 때 2차 측을 뭐 해준다? 반드시 개방시켜야 됩니다. 2차 측을 개방시켜야 됩니다. 자, 개방시켜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얘는 개방을 시키는 이유가 개방을 시키지 않고 단락시키게 되면 2차에 큰 전류, 즉 뭐가 흐르는 거예요? 단락시키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흘러서 소손의 위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PT는 반드시 뭐 해줘라? 2차 측을 개방시켜라. 그 다음에 자, CT는 뭐 하는 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시키는 애고요. 자, 얘는 2차 측이 얼마가 된다? 얘는 5A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CT도 점검 시, 수리 시에는 반드시 2차 측을 뭐 해줘라? 얘는 개방 대신에 뭘 해줘야 됩니까? 단락을 시켜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방시키게 되면 뭐가 된다? 고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즉 얘에서 만들어진 여자 전류값이 전부 다 전압값으로 바뀌는 거죠. 즉 고전압이 유기되기 때문에 이 고전압에 대해서 방지, 즉 고전압이 유기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절연 파기가 만들어지겠죠. 절연 파기로부터 보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차 측 단락시키는 이유는 뭐 때문에? 절연 파기이기 때문에. 그럼 왜 굳이 2차 측을 단락시키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락을 시키면 전압값이 얼마나 뜨는 거예요? 0이 뜨기 때문에 2차 측을 단락시킨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2번 다 몇 번이 됩니까? 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자, 13번도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단자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단자전압이 220볼트가 됩니다. 자, 이때 부하 전류가 50A입니다. 무슨 발전기? 분권 발전기라고 그랬죠? 이때 분권 발전기 유도기 전력이 몇 볼트냐라고 그랬습니다. 단 전기자 저항은 0.25ohm이고요. 계자 전류 및 전기자 반작용 무시한다. 자, 이게 중요해요. 계자 전류를 뭐한다? 예, 무시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분권 발전기에서 전기자 전류 IA 값은 얼마가 된다? I 플러스 IF다. 자, 근데 문제의 조건에서 누구를 무시한대요? IF, 계자 전류를 무시한대요. 무시한다는 얘기는 없애버리라는 얘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전기자 전류는 누구하고 똑같다? 부하 전류와 같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50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기기 전력은 E는 V 플러스 IA의 RA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다 주어진 겁니다. 자, IA가 50A 나왔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얘는 220에 플러스 5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은 0.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유기기 전력가 얼마 나온다? 230V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답 몇 번? 4번입니다. 13번 문제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계자 전류를 무시한다는 개념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됩니까? 기전력 한 상이 E제로고요. 동기 임피던스가 주어졌고 ZS가 동기 임피던스 ZS가 주어진 거죠. 두 대의 단상 삼상유 동기 발전기를 무부하로 병렬 운전시킬 때 각 발전기 기전력 사이에 델타 S라는 위상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위상차가 발생하는데 자, 요 항목이 중요한 거죠. 뭡니까?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공급되는 한 상당의 전력. 우리 얘를 뭐라고 그래요? 얘를 수수전력이라고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수수전력 구하라고 하는 거죠. 참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볼까요? 잠깐만, 우리 동기기에서 위상이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전력값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수전력이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동기 화력이 있습니다. 자, 이 수수전력은 뭐가 됩니까? 한쪽 발전기에서 다른 쪽 발전기로 공급되는, 즉 서로가 맞춰가는 전력값을 수수전력에 표현하는 거고요. 동기화력은 뭐가 됩니까? 두 발전기의 출력이 같아지려고 하는 힘을 동기화력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수수전력값은 뭐라고 했습니다? PS는 이 ZS에다가
2 제곱에 사인 델타 값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력은, 자, 동기화력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냐면 뭐 PC2, PCS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델타에 대한 미분값으로 쓰게 되는 거죠. 뭐를 갖다가 PS, 즉 수수전력을 미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 2ZS에다가 2제곱에 코사인 델타 값으로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기억하기 쉽게 하려고, 자, 수수전력의 CO, 여기 뭐가 된다? 사인. 동기화력에 뭐가 됩니까? 동기화력의 디귿.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그래서 수수전력은 사인, 동기화력은 코사인. 이렇게 기억을 많이 한다 그랬죠. 14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거 내용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 갑니다. 자,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전압이 일정한 모선에 접속되어 역률이 1로 운전하고 있는 동기전동기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가요? 동기조상기 쓴다는 거죠. 자, 동기조상기를 쓴대요. 이때 여자절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동기조상기. 자, 동기조상기라는 거 알아본다는 건 결과적으로 뭘 보자는 얘기입니까? 얘는 동기전동기의 위상 특성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동기조성기란 어떻게 됩니까? 얘는 무브와의 유도기가 아니죠. 무브화 상태의 동기 전동기가 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브화 상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무브화. 왜냐면 나중에 요거 관련된 문제는 무브화 상태의 구조, 즉 어떻게 됩니까? 무브화라는 얘기는 관성, 즉 부하가 없는 거니까 얘는 그다지 회전자 축에는 영향을 많이 주지 않는다는 거 신경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동기전 무브화 상태가 되니까 얘는 두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첫 번째는 과여자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부정여자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과여자시킨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자전류, 즉 계자전류를 뭐한다? 증가시킬 수 있고요. 부정여자는 여자전류를 뭐한다? 감소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과여자가 되면, 즉 여자전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경우냐? 얘는 C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C작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역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진상역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종여자를 하게 되면 얘는 무슨 작용을 한다? L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L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지상역률을 만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부종여자를 하던 과여자를 하던, 자, 우리 이 동기전동기 위산 특성 곡선은 곡선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얘가 만들어질 때는 전부 다 요 V 모양의 곡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요로 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로 가면 과여자, 요로 가면 부종여자잖아요. 그럼 이때 전기자 전류, 자,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IF 계자 전류 값이고 여기가 IA 전기자 전류인데 요로 옮겨오더라도 전기자를 증가, 요로 오더라도 전기자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번 답 몇 번이 됩니까? 15번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률은 앞서고 전기자료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16번입니다. 자, 16번 문제 읽어보니까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16번 문제는 전기자 반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 읽어보면서 얘는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문제 보니까 뭐라 되어 있나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전기자 반작용이 인하여 전기적 중성축이 뭐한다? 이동한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발생될 수 있는 영향이 뭐가 있냐 이거죠. 첫 번째. 자, 뭐가 이동한다?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럼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가볼게요.
자,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류자 편간전압의 불균형이 발생되기 때문에 섬락의 원인이 된다. 즉, 얘는 뭐가 돼요? 국부적인 전압 상승에 의해서 정류자 편간전압이 뭐한다? 불균형하게 된다. 즉, 국부적인 전압 상승에 의해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정류자에서 섬락, 불꽃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 2번의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즉, 정류자 편간이 불균형해지고 그럼 정류가 뭐한다? 불량해진다란 말이겠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전기자 반응 자체가 뭐가 됩니까?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생긴 자속이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계자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자속은 뭐한다? 감소되는 거죠. 자, 왜곡은 맞게 되는 거예요. 왜곡은 맞게 되는데 뭐한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16번 다 몇 번이 됩니까? 3번. 자, 4번은 뭐에 대한 내용? 전기자 반작용 일환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보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얘는 변압기 2대를 갖다 병렬 운전했을 때 이 병렬 운전 시에 부하 분담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선변압기 2대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한다 했습니까? 병렬 운전할 경우 각 변압기의 부하 전류를 IA, IB라고 했습니다. 1차 측으로 환산한 임피던스 값을 ZA, ZB라고 할 때 백분율 임피던스 강화를 스몰 ZA, 스몰 ZB라고 표현한다고 했었고요. 전격 용량을 PAN, PB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때 부하 분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관계로 옳은 것은 그랬죠. 자, 변압기 운전 시에 부하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대의 변압기에서의 각각의 부하 분담 용량은 즉 PB분의 PA, 즉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의 용량은 첫 번째 PBN분의 무슨 값? PAN과는 비례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P%Z A와 %Z B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따져본다면 부하 분담 용량은 뭐에 비례하더라? 전격 용량에는 비례할 것이고 퍼센트 임피던스 Z에는 뭐한다? 반비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는 얘는 용량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찬가지 전류에 관계된 것도 마찬가지로 뭐다 용량에는 비례할 것이니까 PB분의 IB분의 IA 값도 뭐한다? 이 관계를 따져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퍼센트 ZA 대신에 그냥 스몰 ZA, 퍼센트 ZB 대신에 스몰 ZB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번 답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에서 뭐의 역할? 단락권선의 역할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단상유도 전압 조정기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유도 전동기 플러스 뭐가 되는 겁니까? 단권 변압기의 구조입니다. 구조로 만들어져 있죠. 자, 이때 이 단상유도 전동기는 직렬권선과 병렬권선, 즉 불로권선이 있다는 거죠. 병렬권선과 뭘로 구성되어 있다? 단락
권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얘를 표시할 때 보통 뭐라 표시하면 직렬권선은 S권선이다. 병렬권선은 P권선이다. 단락권선은 T권선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때 단락권선의 역할을 물어봤어요. 단락권선은 진열권선을 몇 도 위치라는 거예요? 90도 위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진열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으면 단락권선은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감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S권선, 얘가 T권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권선의 한 역할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중요한 게 역할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옵니다. 즉 직렬권선에서 발생된 누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뭐다? 단락권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압 강화 경감 방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답 몇 번입니까? 전압 강화 경감 방지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기억해 주시고요. 19번 갑니다. 자, 19번 문제 보니까 동기발전기의 출력값을 계산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동기 레이턴스 값이 얼마입니까? XS 값이 10ohm이고요. 전기자 권선 저항은 RA 값이 0.15입니다. 3상 중에 한 상의 유도기 전력값이 E는 6,400이고요. 단자 전압값은 V는 4,000V가 됩니다. 부하의 부하각은 데타 값은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철급기인, 즉 비철급기란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통형, 즉 일반형에 대한 출력값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몇 상이에요? 3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철급기, 비돌극형 얘는 우리가 원통형이라고 하죠. 자, 이 원통형에 대한 출력값은 P는 XS EV에다가 사인 델타 값을 쓰는 거고요. 자, 이때 이 출력값은 몇 상 기준이에요? 한 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3상에 대해서는 이걸 쓰기 때문에 몇 상이다? 얘는 3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이때 비돌극형에서 최대 출력을 나타내는 델타 값은 몇 도에서 나온다? 90도일 때 최대 출력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계산해 볼까요? 3상이니까 P는 3 곱하기 자, XS가 얼마입니까? 10에다가 기전력 값은 6,400 곱하기 4,000이 되고요. 곱하기 사인 몇 도가 됩니까? 사인 30도가 됩니다. 자, 요거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얘는 3,840 단위는 킬로와트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답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60Hz 6국의 3상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동기의 전격 부하 회전 시 회전수가 1140이라고 그랬고요. 이 전동기를 같은 공급 전압에서 전부하 토크를 기동하기 위한 외부 저항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뭘 계산해 볼 거다? 동기 속도 값을 계산해 볼 거다. 얘는 P분의 120F가 된다. 자, P 값이 얼마입니까? 6이 되고요. 120 곱하기 주파수가 얼마 흘렀어요? 60이 흘렀으니까 이때 NS 값이 얼마 나옵니까? 1200 RPM이 나옵니다. 1200 RPM. 그 다음에 이때 회전수가 얼마가 주어진 거예요? 1140 RPM이 주어졌으니까 슬립 S는 NS분의 NS-N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는 1200에 1200-1100 40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제 슬립 값이 얼마가 나온다? 0.05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다 읽어볼게요. 회전자의 권선은 Y결선이며 이때 슬림링 간의 저항은 0.1옴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슬림링이 이렇게 세 개가 묶여 있는데 자, 여기 결선이 지금 뭐라 했어? Y결선이라고 했죠? 그럼 Y결선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요 양단 간 저항을 측정해 봤더니 몇 옴 나왔대요? 0.1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요거 양단이면 어디예요? 요거하고 여기니까 요 사이에 연결된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한 상에 대한 값이니까 지금 요 상에 연결된 게 0.1이에요. 그러면 한 상에 대한 값을 계산하려면 요걸 뭘로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2차 측에 연결된 저항값 R2는 얼마가 된다? 2분의 0.1이 될 거니까 0.05옴이 된다는 얘기죠. 0.05옴. 그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외부 저항값은 외부에서 기동 토크를 갖다가 전부하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토크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얼마가 연결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요거 볼게요. 얼마가 되냐? 자, 요거는 두 가지 방법을 풀 수 있는데 첫 번째. 자, 우리가 보통 부하정, 외부정 어떻게 만들어준다 했습니까? S에 1-S에 R2 값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죠? 요 값은 얼마가 됩니까? 0.05에 1-0.05 곱하기 0.05가 될 거니까 약분시켜서 0.955옴이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방법은 자, S1분의 R2 분의 S2분의 R2 플러스 R. 실제로 이게 이렇게 나올 거예요. 나중에 구해보면. 근데 비례 관계식을 따졌을 때, 비례주의 관계를 따졌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얼마가 됩니까? 0.05에 0.05가 될 것이고요. 자, S2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얘는 기동이시기 때문에 기동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05 플러스 얼마가 된다? R이 된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지 R 값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됩니까? 0.955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답이 엿보여야 되는 거예요. 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1년도 거 1회 문제 풀어봤는데요. 그다지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여셔야 되는 문제들 몇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들은 좀 챙겨 보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은 좀 평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